네, 안녕하십니까. 논문 리뷰를 발표하게 된 발표자 알파노입니다. 오늘 발표하게 될 논문 타이틀은 Real-Time Multi-Person 2D Pose Estimation Using Part Affinity Fields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해당 논문은 2016년에 퍼블리시가 되었고 카네기 멜론의 연구실에서 나왔습니다. 발표가 되었고 해당 논문의 인용 횟수는 2023년 기준으로 현재 9,215회에 달할 만큼 이제 인용 횟수가 많은 논문이고요. 저도 이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처음 공부를 할 때 거의 베이스가 되는 논문들로 많이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논문을 발표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네, 해당 논문의 목표는 이제 이 사진에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이 사람의 관절에 있는 포인트들을 디텍션 해내고 이 포인트들을 서로 맞는 포인트들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이제 최종적인 파이널 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연결된 두 조인트들 간의 관계를 이제 논문에서는 어피니티 필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어피니티 필드의 구현은 이제 두 디텍션 되는 지점들을 이제 벡터로 이동 위치와 이제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이 있는 벡터로 표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인풋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 해당 인풋 이미지에서 각각의 조인트에 해당하는 파트 컴피런스 맵을 찍어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그 찾고자 하는 관절의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현재 사진에서는 왼쪽 지금 무릎 관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서 찍은 것이고요. 여기서는 어깨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의 이제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파트 컨피던스 맵을 찍어내게 되고요. 이 컨피던스 맵을 페어링해서 이어주는 파트 어피니티 필드란 걸 이어내고 이 파트 어피니티 필드는 픽셀마다의 이제 벡터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적으로는 보시면은 논문에서는 이제 대문자 S를 두고 각각의 컨피던스 맵의 집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J개의 컨피던스 맵을 사용하는 S의 집합으로 표현이 되고 현재 어피니티 필드 같은 경우에는 라지 L로 표현이 되고요. 각 라지 L에서 C가 의미하는 바는 C개의 벡터 필드가 있고 각각의 벡터 필드는 하나의 팔 다리를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벡터 필드 맵에서 지금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내려가는 라인 그리고 여기서도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내려가는 라인을 표현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논문에서의 주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분 바이팔타이트 매칭이라고 이분 매칭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조인트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을 짓는 방법론들을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조인트는 지금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무릎 부분이 해당 조인트로 연결이 돼야 하는 것이 맞는데 보시면은 그냥 이분 매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관절에 링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도 함께 해결을 해나가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파싱이 최종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어, 보시는 바와 같은 이제 그림이 보시는 바와 같은 이제 연결점이 제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모델의 아키텍처입니다. 현재 모델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브런치 1과 브런치 2로 이루어져 있고요. 해당 논문에서 표현하는 이제 대문자 F 같은 경우에는 피처 맵들을 VGG19 네트워크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를 VGG 네트워크에 넣었을 때 아웃풋으로 나오는 피처 맵들을 대문자 F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대문자 F로 표현된 피처 맵들은 이제 각각의 두 개의 다른 브런치를 지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 P 브런치를 지나가는 경우에는 이 P 브런치의 컴피던스 맵들이 이제 디텍션 되는 조인트들의 포인트들을 찍어줄 수 있게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 세타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두 번째 브런치를 통과했을 때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어피니티 필드를 나오게 되는 이제 L로 표현된 어피니티 필드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브런치로 넘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아웃풋 결과들을 콘캣 해가지고 다시 또 다음 브런치로 나눠서 이제 연산을 진행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치계열적인 변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대문자 ST를 이제 PT 시점에서의 컨피던스 맵과 어피너티 필드 맵을 가진 것들을 인풋으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LT 같은 경우에는 이전 단계에서 넘어온 이제 컨피던스 맵과 벡터 맵, 어피너티 필드 맵을 가지고 또 같이 연산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T0 시점에서의 연산, 그리고 이 T 시점들이 뒤로 밀려나감에 따라서 이런 컨피던스 맵과 벡터 맵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각적으로 조금 보여주고 있는 표였는데요. 제일 왼쪽 윗부분을 보시면은 현재 모델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이제 오른쪽 손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왼쪽 손목도 같이 표시가 되어 컴퓨터스 맵에 같이 찍혀 있게 되는 모습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네트워크의 진행을 따라서 지금 오른쪽 손목에 있는 부분들은 점점 진하게 표현이 되고 왼쪽 손목에 있었던 이제 디텍션 포인트들은 조인트 포인트들은 없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피니티 필드 벡터를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기호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논문에서는 이제 J1 포인트 그리고 J2 포인트들을 통해서 이 두 포인트를 잇는 벡터를 가지고 이제 어피니티 필드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어피니티 필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임의의 점 P를 잡아야 하는데 이 P라는 점이 다시 말해서 팔다리 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V와 같은 단위 벡터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V라는 이제 단위 벡터를 계산해내는 방식은 그래서 J2와 J1을 잇는 선분을 이제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게 돼서 방향성을 의미하는 유닛 벡터를 뽑아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닛 벡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연산을 진행시켜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단위 방향성을 의미하는 단위 벡터인 V와 두 선분의 크기를 곱했을 때의 크기가 이제 LCK 즉 J2와 J1 선분의 길이보다 J2와 J1 벡터의 차의 크기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부등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두 번째 부등호에서 의미하는 이제 V 트랜스포즈 V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V 벡터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기와 같은 XJ1과 XJ2와 같은 비교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의 벡터의 길이와 같이 여기의 벡터는 임의의 P 값에 의해서 이 길이가 임의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하이퍼 파라미터로 대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단순히 이 거리 시그마에 대해서는 픽셀 간의 디스턴스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세팅을 하면서 학습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로 나타내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한 이제 벡터 필드 맵을 찍어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것들을 이제 서치를 해나가는 트레이닝 코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찾아낸 벡터 필드의 크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P라는 점을 적절하게 찾았을 때 이 P라는 점이 이 벡터 필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잘 표현하고 있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P를 잡고
이 각각의 J1과 J1, J2 선분을 잇는 전체적인 영역의 넓이를 E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E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적분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적분식의 U의 의미는 이제 P 값이 D1에 가까운지 D2에 가까운지를 비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U 값을 사용을 해서 이 P를 이 D1, D2의 사이에 있는 점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벡터 필드를 의미하는 라지 L의 값은 이제 P의 위치에 따라서 이 크기가 변하게 되는데 이 크기를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은 적분식을 사용을 해서 크기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각 찾아낸 파트들을 가지고 이제 각 파트들을 연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어, 첫 번째 A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각 이제 팔꿈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깨와 팔꿈치, 손목을 이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개가 있게 되면은 이것들을 그리드 서치 하듯이 전체 경우의 수를 돌리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방식들을 사용을 하는 게 논문에서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바이팔타이트 그래프 매칭을 사용을 하였고요. 단순 바이팔타이트 그래프 매칭은 아니고 각각의 이제 웨이트를 줘서 이 웨이트 값들을 맥시마이징 하는 방식으로 바이팔타이트 그래프 매칭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 장표에서 얘기했던 그 크기 웨이트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을 이제 맥스 2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 맥스 2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계산했었던 이 값, 즉 다시 말해서 DJ1과 J2를 이어주는 P라는 점을 정했을 때 이 P에 해당하는 값들의 이제 적분값, 즉 팔다리의 넓이를 의미하게 되고요. 이 팔다리의 넓이는 각각의 J1, J2가 어떠한 포인트들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J1이고 이게 J2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후보가 있는데 이 후보들을 이었을 때의 크기에 대한 이제 최적의 크기를 찾아내는 그래프 매칭 알고리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논문은 MP2 휴먼 멀티펄슨 데이터셋과 코코 2016 키포인트 챌린지 데이터셋에서 해당 2016년도에 소타를 달성을 하였다고 하고요. 각종 지표에서 월등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소타를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실패 케이스들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첫 번째 A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희귀한 포즈 같은 경우에는 잘 잡지 못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부위들을 이제 사람의 조인트로 판별을 하였다. 세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두 바디가 공통적으로 쉐어되는 부분들, 다시 말해서 사진이 지금 다리가 겹쳐져서 쉐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디텍션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은 사진에서는 이제 두 보드로 인해서 가려진 두 사람이 같은 조인트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났다. 그리고 스태츄나 애니멀에 대해서 잘못 탐지하는 결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케이스들은 이제 멀티펄슨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탐지해낸 이제 논문의 케이스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